6월 5일 마감 시장입니다. 증시 훈풍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영중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거래대금이 뚝 끊겨 버렸습니다. 15조 원을 거의 살짝 넘기는 수준이었는데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2거래 정도의 급락이 나온 뒤에 소폭 반등했고 외국인 투자들도 좀 쉬어가는 시장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좀 고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형주 위주의 순매수로 수급으로 지수를 밀어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장전 시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빅테크 7개 종목을 제외하면은 S&P 500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지. 그리고 그 대형주들의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글로벌 큰 손들이겠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빅테크를 좋아하지만은 거기 정말 많은 비중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글로벌 큰 손들이 과연 이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재무부에서는 3분기까지 9월 말까지 1조 달러 규모 무려 100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1000조가 넘는 금액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뭘까요? 미국 국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빅테크 업종들이 좀 안전자산으로 좀 취급당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지금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신고가고요. 네,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연중 최고가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간 빅테크에 들어간 자본들이 언제든지 국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국채를 정말 계속적으로 발행했을 때 투자 자본들이 이동을 하는 건지 머니무브가 일어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이 일정 자체가 금리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이어지잖아요.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높고 또 7월 달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금리는 언젠간 동결할 거야 라는 게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려 있다면 이 국채는 새롭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의 경계심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거의 최고점 구간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좋고 우리나라 시장에 종목들이 저평가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국의 좀 예상보다 부진한 이런 경제 성장률과 지지하는 리스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과 일본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대부분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5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거의 10조 원 샀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 구간입니다. 20%대 수익 구간이에요. 언제든지 이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오르지만 거래대금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사실 연중 최고치잖아요. 그럼 고객 예탁금이 빵빵 올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거 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익매도 물량들이 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체크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막 100만 원 간다고 했을 때 그 주요 매수치였던 개인 투자들의 매수 심리가 꺾이자마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언제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할 정도로 지금 이 투자 이제 리포터들이 매수를 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목표가 계속 올리고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에 대비해서 좀 주가가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단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번 하고 내일 모레죠. 그리고 다음 주 FOMC 이후에는 분명히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대형주가 한 번 더 치고 갈지 아니면 오늘처럼 대형주가 조정이 나올 때 오늘 식료품 테마주도 오르고 리튬 테마도 오르고 많은 테마들이 정말 반등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이 오르고 그런 거 본다면은 선순환매가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과열된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이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장 큰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충분히 시장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마감 시간 끝났으니까 짧게 보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천천히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딜리스킹, 리스크를 없애겠다.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버리겠다. 중국을 없애버리겠다. 3단 논법이죠. 네, 이렇게 공식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을 자기들의 지위를 패권을 도전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계속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지정학 리스크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견제가 될 수 있다. 최근에 G7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두드리고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랑 또 이제 또 무역 협정도 맺고, 그런 것도 본다면은 중국이 예상외로 약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G2라고 하지만 그 G2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도 한데, 또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실은 탄생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헤게모니들이 좀 많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제일 좋은 게 뭐 미국과 중국이 잘 합의해서 2000년대 초반처럼 막 7%대 성장률 찍어버리고 미국은 5%대 올라, 이런 게 가장 좋은 시장의 흐름인데, 우리는 그래서 미국도 수출하고 중국도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본다면은 좀 잘 선택해야 되지 않나,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야, 이 워렌 버핏의 힘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약하니까 이제 아시아 증시 쪽에서 일본이나 한국에 외국인 투자를 많이 오고, 특히 여기는 워렌 버핏이 네, 종합상사 5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넣고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그 비중을 한 번 더 넣는다고 일단 발언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물론 엔전하든가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일단은 그 트리거를 터트린 게 워렌 버핏이라는 점, 우리나라도 빨리 워렌 버핏이나 뭐 젠슨 황이라든가 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뭐 레디 핑크 오는데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기가 팩토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좀 이런 것들이 아쉽다. 우리나라 사실은 아직 금융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이벤트가 많이 없죠.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 3천에 가느냐 아니면 더 이상 상승이 좀 어렵느냐, 뭐 3천이 가면은 좋죠. 3천이 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최소 7, 8만 원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상 올라가야지 3천에 갈까 말까인데, 어제 오늘 좀 삼성전자 매도 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유가 관련된 감산 이슈가 있었는데 사우디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짧게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도 있고 내일 연휴도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SK하이닉스는 이 12만원 구간대가 굉장히 강한 고점입니다. 네, 여기를 돌파하기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거래기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두 종목이 거의 뭐 전체 비중의 12%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여전히 강하고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2000년지 최고의 수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했는데 포스코 그룹주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지난주에 파업 이슈로 좀 주저앉았던 5% 이상 고점에서 내려앉았던 현대차, 기아차가 반등이 나온 것도 좀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뉴스가 나왔었죠. 오늘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용 시간이 많이 뺏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댓글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업인데 무슨 상관이나요? 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3차 산업이잖아요. 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은 얼마나 많이 여기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오프체트만 분리한 이유가 서비스 산업, 여러분들 광고를 먹고 살죠. 광고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시간이 투자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카카오톡을 많이 하면서 오프 채팅방이 많이 하라고 오프 채팅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카카오가 오프 채팅방 보면서 우리 광고 한 번 더 봐줘, 광고 한 번 더 클릭해줘, 광고 노출수 뷰 오래 하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랑 구글 보잖아요. 거기 광고비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카카오에 광고를 안 주고 구글이랑 넷플릭스에 카카오를 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빨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OTT 통합하고요. 하나로 K OTT로 하나로 통합하고 이런 것도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그냥 제가 밀어준다는 거는 기업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산업 생태계를 꾸며야 된다는 겁니다. 제조업 열심히 팔아가지고 차 팔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구글이 들어드리는 광고 수익료가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2차 산업, 우리는 제조업 국가, 2차 산업 국가잖아요. 3차 산업 국가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물론 어렵지만 여기에는 기업들끼리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처럼 5천만 명도 안 되는 시장 먹으려고 기업 쪼개고 하지 말고 좀 대의적으로 보셔야 된다. 답답합니다. 네, 답답해요. 구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이 랩 지메일 따로 분할 상장하고 뭐 하지 않잖아요. 유튜브 분할 상장하고 구글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게임 분할 상장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어쩔 수 없죠. 그릇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카카오 네이버가 점유율을 구글이라든가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뺏기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광고기 때문에 광고 매출액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세수가 빠져나가는, 우리나라의 돈이 외화가 유치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5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거래대금 7조 원을 하회했어요. 네, 그 정도로 쉽지 않다. 특정 업종들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특정 업종도 올라가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역시 최근에 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이 있고 또 바이오에 US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세지 안 하죠. 이번에 제약바이오 이슈들 그래서 살펴봤는데 신약은 없습니다. 네. 그냥 바이오 시밀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 100만 원이잖아요. 네, 요거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사실 분들은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하셔라. 네,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대형주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 수요일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이 좀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 하반기 증시 포인트가 결정이 된다. 내일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익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 주는 FOMC이기 때문에 그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된 이슈, 사실 리튬 관련된 이슈가 뭐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 리튬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파산한다,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지 악재로 작용하는지 몰라요. 네, 모릅니다. 아직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테마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 테마주들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슈퍼사이클 그동안 뭐 이제 팔았던 업종들이 한번 AS를 받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시즌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조선 관련 테마주들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오르면 땡큐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고점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있다. 그리고 오늘 시간대로 정부가 뉴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거대 생태계 구축 사업에 KT랑 네이버를 선정했다. 뭐 이건 사실 뭐 흔히 알려진 사실이죠.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간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 관련 테마주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또 휴장이죠. 내일 휴장이고 좀 쉬는 날이 많고, 근데 이제 내일 휴장 끝나면은 여러분들 7월 달에는 풀 개장입니다. 네, 쉬는 날이 없어요. 8월 달에 연휴까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정이 이제 여러분들 5거래 앞으로 안 남았기 때문에 5거래 정도만 좀 잔소리를 하고, 사실 싫은 소리죠.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조금 더 보자, 뭐 저도 뭐 2배 간다, 3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니다. 네, 6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도 좀 시장의 보수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좀 참고 그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되니까 5거래만 좀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는 큰 이슈 없으면은 중간 증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